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 살고 있는 니콜라스 클락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두 아이 그리고 아내와 함께 부자 동네 팰리세이즈에 살며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저도 한때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디 저의 출신은 오클랜드로 미국 내에서 치안이 막장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만큼 빈곤층도 많은 도시죠. 저희 형은 갱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런 지긋지긋하고 위험한 삶을 벗어나고 싶었죠. 그래서 20대 초반 무렵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제이슨 리우라는 중국계 미국인 친구와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제이슨의 아버지는 차이나 타운의 갱단에 가입한 단원이었지만 자기는 깡패의 삶을 물려받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사업 자금을 믿고 맡겼습니다. 10년 동안 중마고우였고 워낙 지금의 삶을 탈출하고 싶은 갈망이 강한 친구였기 때문에 설마 사업 자금을 들고 튈 거라곤 생각 못했거든요. 하지만 뒤통수를 맞은 저는 그 친구 때문에 무일푼 신세가 됐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제 앞에 쌓인 빚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빈곤한 가정에서 자란 제가 신용 점수가 어떻게 좋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저는 웬만한 은행에서는 거절당했고 결국 사채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제이슨이 제 이름을 대고 빌린 돈이 또 있더군요. 그 돈은 제 힘으로는 당장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자는 미친 듯이 불어나기 시작했죠. 갱의 아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가 당연히 정상적인 채권자일 가능성은 없었고 그들은 무기를 들고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날도 추격전을 벌이던 저는 주거지역에 들어섰습니다. 간신히 따돌리긴 했지만 또 언제 잡힐지 몰랐어요. 혼비백산이 된 상태로 미친 듯이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냐고 물으면서 의아했지만 살려달라는 제 말을 듣자 오히려 경계하고 썩 꺼지라고 말하거나 무시해버리곤 했습니다. 오클랜드는 워낙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 낯선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심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남자에게 해코지를 당하는 불쌍한 여성을 보고도 외면하는 이들도 있었죠. 괜히 돕다가 내가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뻔히 거절당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죠. 12번째 집문을 두드리고 지겹도록 들은 누구세요? 라는 집주인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쯤 저 멀리서 남자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능적으로 저를 쫓아온 사채업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공포에 질린 저는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며 살려주세요 만 반복했습니다. 점점 크게 들려오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저의 숨통을 점점 옥죄어왔고 내 인생은 최악이라는 생각이 든 순간 마침내 집문이 기적적으로 열렸습니다. 저는 재빠르게 안으로 들어갔죠. 집주인은 중년으로 보이는 동양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눈물 범벅이 된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더니 일단 소파에 앉으라고 말하고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손수건이 제 눈물과 콧물로 더러워졌을 때쯤 남자가 따뜻한 차와 디저트를 들고 왔습니다. 약과라는 한국 간식이라면서 한번 먹어보라고 하더군요. 시간이 흐르자 진정된 저는 사정을 설명했고 1시간 정도만 있다가 나가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남자는 의아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니 그거 불법 추심 행위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빚을 졌더라도 빚쟁이들이 목숨을 위협하는 건 법에 어긋나는 거라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하셨죠. 그러나 이 당시 배움이 짧았던 저는 불법 추심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저학력자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아는 것도 없으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제가 참 바보 같고 어리석었죠. 남자는 저를 굉장히 어이없는 얼굴로 봤습니다. 아니 젊은이 불법 추심이란 단어도 모르면서 사업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대체 왜 그렇게 살아? 그는 한숨을 쉬더니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다음 날 그는 저를 경찰서로 데려가 빚쟁이들의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그 동양인 남자한테 무척 깍듯했습니다. 그 광경이 무척 신기했어요. 왜냐면 저를 도와준 남자는 굉장히 낡고 볼품없는 집에 살고 있었고 딱 봐도 형편이 어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다지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거나 부유한 사람처럼은 안 보였는데 경찰들의 태도는 무척 공손했죠. 경찰에 신고하고 돌아가는 길에 경찰이 아저씨한테 무척 깍듯하다고 말하자 그는 빙그레 웃으며 경찰이 되기 전 저 애들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서 그렇다. 쟤네들도 이 동네 출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남자가 경찰들의 어린 시절 많은 도움을 줬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었죠. 당장 저같이 생면부지의 사람도 망설임 없이 구해준 사람이니까요. 그에게 또다시 감사의 인사를 하던 저는 순간 그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름을 물어보자 그 남자는 현수 김이라고 밝히며 한국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 한국인 아저씨의 도움으로 개인 도산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개인 도산 제도는 한국으로 치면 개인회생과 같은 절차를 말합니다. 현수 아저씨는 저에게 빨리 이 도시를 떠나 취직해서 돈을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추심으로 너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클랜드는 복수심을 품으면 법도 무시하는 놈들이 많으니 언제 변을 당할지 모른다고요. 저는 현수 아저씨의 소개로 오클랜드로부터 한참 떨어진 워싱턴주의 시애틀 인근 지역에 자리한 한 식당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저는 빚을 빨리 갚기 위해 일을 늘려 오전에는 신문을 돌리고 오후에는 한 식당에서 일했어요. 나중에는 일은 힘들지만 돈을 많이 주는 노가다도 했죠.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한 끝에 5년이 흐른 후 빚을 다 갚게 됐습니다. 온갖 일을 하면서 세상 쓴맛을 다 보게 된 저는 어릴 때 제가 멍청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고작 20대 초반에 사업을 하겠다고 난리를 쳤을까요? 저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검정고시 GED를 치르고 전문대를 다니면서 마케팅 회사에 파트타임으로 일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정규직으로 또 몇 년간 일했습니다. 그렇게 8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일한 후 독립을 한 저는 마케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저를 신뢰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운 좋게도 저희 회사의 단골 고객들 일부가 제가 차린 회사의 초기 고객이 돼주어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저는 회사를 차린 지 4년 만에 번듯한 제 집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는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하게 된 저의 와이프와 사랑스러운 쌍둥이 딸들이 있었죠. 이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가운데 여전히 마음 한 곳을 짓누르며 잊을 수 없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수 아저씨. 현수 김 그는 항상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죠. 현수 아저씨하고는 오클랜드를 떠나면서 전혀 연락 못하고 지냈어요. 아저씨가 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이죠. 저는 왜 연락을 하면 안 되냐고 섭섭해했지만 아저씨는 일단 자기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1년쯤 아저씨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연락했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일하다가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지며 아저씨 생각으로 멍 때리고 있을 때였죠. 비서가 사무실 문을 노크하면서 1시간 뒤 오늘 신규 고객과 미팅이 있을 거라 알렸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어 오늘 미팅을 하게 될 고객의 정보를 받습니다.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을 타겟으로 하는 회사다 보니 음식점이나 슈퍼 같은 소매업 가게, 자영업자들도 개업을 하면 저희 회사에 많이 방문해 주셨는데 이번 고객은 한국 디저트 가게 사장님이었습니다. 고객의 정보를 읽어내려가던 저는 대표자 이름에서 순간 멈칫했습니다. 떡하니 종이에 적혀있는 그 이름, 현수 김.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떨리기 시작한 저는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이 가게에서 자신있게 내세우는 아이템은 바닐라 크림 약과 쿠키. 이 약과는 현수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셨던 날 내놓은 디저트였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한국 아저씨라는 걸. 1시간 뒤 저희 회사로 찾아오신 현수 아저씨의 얼굴을 보고 저는 무척 기뻤지만 아저씨는 저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듯 했습니다. 약간 서운한 마음은 있었지만 이해는 됐습니다. 아저씨를 처음 만났을 때 얼굴에 피어싱을 하고 가죽 자켓을 입고 다니던 20대 청년인 제가 양복만 입고 다니는 40살 가장이 되었고 이름도 바뀌었으니까요. 빚을 다 갚은 저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에서 니콜라스라는 이름을 에비안으로 개명했습니다. 에비안은 힌디어로 시작이라는 뜻이 있어 제 마음에 쏙 드는 이름이었죠. 아저씨 앞에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마음에 드시는지 흐뭇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돈이 걱정되셨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돈은 안 내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어리둥절하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아저씨 앞에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자기 목숨을 구해준 사람한테 큰 절을 올리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현수 아저씨를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제 인생을 바꿔준 그에게 큰 절을 올려야지라고 마음먹었죠. 아저씨는 당황하면서 왜 이러시냐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아저씨의 손을 잡으면서 제가 기억이 안 나시냐고 니콜라스라고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몇십 초간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니 내가 니콜라스 클락이라고? 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곧이어 저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아저씨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서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감격의 재회 후 저희는 오랫동안 그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저씨는 제가 떠난 후 불법 추심에 걸렸던 빚쟁이들이 아저씨 집에 찾아와 깽판을 쳤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현수 아저씨의 도움으로 그들을 신고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현수 아저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한 것도 서로 연락하고 있다는 걸 알면 아저씨를 이용해서 저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그들을 또다시 신고하고 한동안 경찰들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미 불법 채심 행위 때문에 벌금을 문 상황에서 또다시 사고를 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빚쟁이들은 감옥으로 가게 되었고 아저씨도 그 사이를 틈타 다른 지역으로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 때문에 아저씨한테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저를 다독이면서 다 지나간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현재 현수 아저씨와 함께 자주 보면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수 아저씨는 다음해 여름에 태어날 저희 셋째 딸의 대부가 되어줄 예정입니다. 아저씨와의 소중한 인연을 앞으로는 놓치지 않고 이어갈 것입니다. 20년 전 한국 아저씨와의 추억을 평생 가슴속에 품고 살다 다시 은인과 재회하게 된 감동적인 스토리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항상 감동적이고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보내주세요. 이상 클립 뉴스였습니다.